두 번째 인생 늦깎이 인생 즐기기. 안녕하세요. 소담한 쉼표 의소담지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와 같은 풍경, 같은 리모컨, 같은 뉴스 소리가 반복되면 이렇게 계속 흘러가도 되는 걸까? 하고 문득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삶의 전환점일 수도 있어요. 뭔가를 새롭게 해보고 싶은 마음, 그것만으로도 이미 출발선에 서신 거예요. 혹시 요즘 하루가 너무 천천히 흐른다고 느끼시나요?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TV 좀 보다 보면 또 하루가 지나가고 어느 순간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퇴직하고 난 후 이제 뭘 해야 하나? 고민하신 분들 많으시죠? 혹은 이 나이에 뭘 시작해? 하고 스스로에게 묻고 포기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근데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마음이 심심한 건 손이 심심해서예요. 그 말이 참 맞더라고요. 손이 바빠지면 마음이 덜 허전해져요. 무언가에 집중하면 그 순간만큼은 잡생각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늦깎이 취미, 즉 60대 이후 시작하기 좋은 취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저희 동네 박 여사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까요? 올해 70이 넘으셨는데요. 2해 전부터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내가 뭘 그리겠어 하셨지만 지금은 식탁 위에 직접 그린 꽃 그림을 세워두고 아침마다 감상하신대요. 그 그림 하나 덕분에 하루 시작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린 그림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다며 활짝 웃으시는 그 모습 정말 아름다웠어요. 사실 60대 이후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눈도 침침하고 손도 굳었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죠. 근데 꼭 잘 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면 오히려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 마음이 좋아서 내 시간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취미는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죠.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좋아하시는 취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마음에 쏙 드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취미가 떠오르세요? 혹시 지금 즐기고 계신 취미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하면 좋은 시니어 취미 베스트 5. 첫째, 손끝에서 피어나는 행복, 캘리그라피입니다. 손글씨예요. 나는 글씨 못 쓰는데 하고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중요한 건 예쁜 글씨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볼펜 하나로 시작할 수 있고요. 짧은 문장에 마음을 담는 게 이 취미의 핵심이에요. 오늘도 잘 버텼다. 나 참 잘했어. 이런 글귀를 한자 한자 적다 보면 마음이 참 따뜻해지더라고요. 게다가 손 운동도 되고 눈과 손의 협응력도 좋아지고요. 소소한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게 큰 성취감을 줘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종로 문화센터에서 캘리그라피를 배우시는 김정혜 어르신이 계셨어요. 손주 생일 선물로 손글씨를 예쁘게 써서 액자에 넣어주셨는데 자녀분이 어머니 정말 감동받았어요. 하시더래요. 작은 글씨 하나가 가족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준 거죠. 김정혜 어르신은 이제 가족 생일 선물은 캘리그라피로 직접 만드신다고 합니다. 손으로 전하는 따뜻한 마음, 캘리그라피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둘째, 두 번째는 반려식물 키우기예요. 물만 주면 되지 뭐가 취미냐?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매일 관찰하고 새 잎이 나는 걸 보면서 마치 나를 돌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소담지기님, 요즘 반려식물 덕분에 하루가 훨씬 따뜻해졌어요. 물 주면서 제 마음도 함께 돌보는 기분입니다. 정말 공감되시죠? 이렇게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는 이야기들이 영상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되어줍니다. 특히 다육이나 스투키 같은 식물은 손이 많이 가지 않으면서도 생명력이 강해서 시니어분들이 키우기에 딱 좋아요. 저희 이웃 어르신 한 분은 거실 창가에 작은 식물 코너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곳을 마음의 정원이라고 부르세요.
비 오는 날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그 앞에 앉아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고요. 베란다에서 작은 식물들을 키우시는 이순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식물이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초록 친구가 생긴다는 것 정말 따뜻하지 않나요? 식물을 키우다 보니 다른 어르신들과 식물 정보를 나누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하십니다. 셋째, 요즘 스마트폰 사진 찍기입니다. 매일 산책길에서 만난 꽃, 하늘, 고양이, 가로수. 그냥 스쳐 지나가던 것들이 기록이 되면 추억이 되거든요. 한 어르신은 나는 스마트폰도 못 따로 하시던 분인데요. 손녀가 사진 찍는 법을 알려주고 나서는 매일 꽃 사진을 찍어서 가족 단톡방에 올리세요. 가족들이 댓글 달고 하트를 누르면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한 퇴직 후 집에서만 지내던 박영우 어르신은 사진 찍기 모임에 나가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다고 해요.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사진을 찍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사진 찍기 모임이 제 하루의 가장 큰 낙입니다. 건강은 물론 마음까지 챙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된 거죠. 넷째, 우쿨렐레 같은 악기 배우기예요. 기타보다 줄이 적고 크기도 작아서 손에 부담이 덜하고 소리도 따뜻해요. 간단한 곡부터 시작하면 몇 주만 해도 작은 연주회도 할 수 있죠. 특히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면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사람들과 같이 웃고 박자 맞추고 노래 부르면 혼자라는 생각이 뚝 사라져요. 퇴직 후 우울감을 느끼던 한 어르신이 주민센터 우쿨렐레 강좌를 듣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굳어 힘들어하셨지만 꾸준히 연습해서 이제는 손자에게 동요를 연주해 주신다고 해요. 멜로디에 맞춰 손주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며 이 나이에 다시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음악이 주는 즐거움은 정말 특별하죠. 다섯째,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걷기 모임입니다. 걷기는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혼자 걷는 것보다 함께 걸으면 더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동네 모임에 참여해서 이웃과 친구가 되는 경험을 해보세요.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며 걷다 보면 마음속 답답함도 사라질 거예요. 퇴직 후 집에서만 지내던 박영우 어르신은 동네 걷기 모임에 나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다고 해요.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걷기 모임이 제 하루의 가장 큰 낙입니다. 건강은 물론 마음까지 챙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된 거죠. 함께 걸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그 시간이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글쓰기, 자수, 요리, 뜨개질, 퍼즐 맞추기 정말 다양하고 멋진 취미들이 많아요. 공통점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라는 것.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 요즘 있으셨나요? 나이 들수록 느낍니다. 시간이 많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사실은 그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요. 오늘 영상이 작은 바람이 되어 여러분 마음에 스며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첫 발걸음을 내딛고 누군가는 멈춰선 곳에서 다시 출발하려 하고 있죠. 자, 이제 소담지기의 마무리 시간이 되었네요. 그래서 저는 60대 이후의 취미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삶을 다시 사랑하게 만드는 열쇠라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 있다면 이 한 문장만 기억해 보세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좋아하려고 하자.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내일을 훨씬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나만의 취미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시니어분들께 큰 용기가 되거든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